26페이지 그 첫 단원 중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AN을 예쁘게 주어주고 있죠. 얘네들이 있어야 실제 수열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첫 번째 어디로 가겠어? 얘는 그냥 앞에가 계속 커질 테니까 계속 커지게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일반항의 2n분의 1이네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분모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앞에 수열의 형태만 봐도 2와 0이 번갈아서 나오는 교대의 형태이기 때문에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발산하는 경우에는 그냥 발산이라고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4번을 보시면 2n-1분의 마이너스 1의 n-1제곱이네요. 식이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얘가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서 나오게 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절대값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어, 수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갈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하나씩 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큰일 났네. 목이 벌써. 1번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와 분자가 모두 우리가 앞에서 수투에서 공부했던 다항함수의 형태가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둘 다 2죠. 2차, 2차이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은 최고차의 개수가 결정을 한다. 4n제곱분의 2n제곱이 결정을 하고 2분의 1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자, 빼기가 있죠. 극한을 구할 때는 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더하기로 바꿔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켤레가 분모로 가겠지. 4n 플러스 n이 되고 분자는 이거 여기 안에 있는 거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n제곱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n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 밖에 루트 밖에 있는 n이 최고차항이잖아요.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 최고차항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극한을 결정 지을 거고 수렴값은 루트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모의 형태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죠.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이 그대로 어디로 가겠어? 분차로 올라가고 분모는 어디로 가겠어? 뭐만 남겠습니까?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니까 3n만 남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루트 밖에 있는 n, 그러니까 요 녀석, 루트 안에 있는 n제곱 수렴 값은 3분의 루트 1 더하기 1 해서 3분의 2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an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된 형태네. an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an만 가지고는 절대로 극한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외부의 세력을 보니 아, 네. 외부의 세력을 보니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로 수렴하죠. 얘도 2로 수렴을 하죠. 최고차항이 둘 다 n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n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2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 아래 자 우리가 시작은 직관적으로 얘가 어떻게 될지를 추측을 해본다. 하지만 우리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정확한 공비의 수렴 범위를 알 수가 있다. 얘는 R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산하겠죠.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될 거고 얘는 5분의 3이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거듭 제곱을 해주면은 얘는 0으로 수렴을 할 것이고 얘는 지금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교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발대가 뭐야?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면서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 녀석도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이 문제를 다른 문제보다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공식,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n의 a 플러스 l,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공식이지. 그게 이제 안 먹혀. 그럴 때는 이제 2a 플러스 n-1d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식이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게 안 되면 이걸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첫 항, 끝항을 알고 있죠. 그리고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1씩 더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등차 수열인데 어, 첫째 항과 끝항 알고 공차도 알고 있어. 그리고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개수를 보고 싶으면 2n을 이렇게 n 플러스 n이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앞에는 다 n이니까 상관이 없고 뒤에 있는 n이 뭘 말이죠? 1, 2, 3, 점점점 n. 뒤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개수를 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의 개수를 n개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득한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는 우리가 시그마 1부터 k까지니까 우리 n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이것도 똑같은 공식에서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첫항, 끝항, 항의 개수. 위에는 2분의 항의 개수, 아까 n개였죠. 그리고 첫항이 n 플러스 1, 끝항이 2n이니까 3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약분이 될 거고 둘 다 n제곱이 최고차항이 될 건데 개수를 비교해 보니 2하고 3이니까 얘는 3으로 수렴을 하겠다. 요것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 때 특히 이제 급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잘 몰라서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따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체크를 해놔야겠죠. 6번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2로 수렴을 한데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죠. 딱 보여주는 것만 봤을 때는 분모가 n차, 1차고 분자가 2차란 말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맞겠지.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런데 얘가 수렴을 했네. 수렴을 했다는 이야기는 얘가 살아있으면 돼야 안 돼. 살아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수렴을 했다 라는 조건에 의해서 A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n-3분의 bn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럼 저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2n-3분의 bn 똑같은 것도 썼네. 플러스 1인데 얘가 2로 수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2로 수렴. 만약에 그냥 이 녀석 자체가 수렴한다라고만 한다면 여기에 있는 b가 0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을 하니까. 근데 얘는 2로 수렴을 했죠. 그러니까 b가 일단 0이 아닐 거고 b가 0이면 0으로 수렴을 했을 테니까 b가 0이 아닌 상태에서 2로 수렴을 하기 위해선 최고차항 요 두 개, 2분의 b가 극한을 결정하겠죠. 여기 조건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bn이 2로 수렴했을 것이다. 약분시키고 2분의 b가 2가 되니까 b는 4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분 짓지 않아도 그냥 요식을 써도 만약에 이제 문제가 여기가 0이었다면 당연히 이제 b가 0이 나오게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저것이 저렇게 될 때 a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선생님이 객관식일 때 2번
서술형일 때 두 개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객관식일 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아마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주어진 극한은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2알파 마이너스 1분의 3알파 플러스 1은 2다. 그러면 3알파 플러스 2는 4알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알파 넘기고 2 넘기면 알파는 4가 나오게 되겠네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지. 왜냐면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뭐야? 알파가 이제 an이 수렴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쓰는 건데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어떤 수렴한다는 느낌을 좀 주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an이 수렴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푼다면 이렇게 풀어야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수열 2an분의 3n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걸 이제 bn이라고 놓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리미트 bn은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an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잘 정리해서 뭘로 바꿀 거다? an으로 바꿀 거다. an은 이라는 식으로 바꿀 거다. 그래서 3an 플러스 1은 bn 곱하면은 2an bn 마이너스 b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3 마이너스 2bn의 an 얘를 넘겼어. 그리고 상수항을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보면 a의 n은 3 마이너스 2bn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n이 어디로 가는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얘도 똑같이 보내야겠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수렴하는 수열 bn을 알고 있죠. 얘네들이 어디로 수렴해? 얘네들이 다 2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1분의 이게 2로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으로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an도 3으로 수렴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n의 수렴성이 아니죠. 뭐의 수렴성이야? n 곱하기 an의 수렴성이지.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 이 녀석을 써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하면 안 돼. 전개를 하는 순간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내가 nan을 만들기 위해서 전개를 한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3a는 어떻게 해줄 건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겁니다. 식은 그대로 두되 뭐를 여기에 있는 an을 nan으로 바꿀 거다. nan 이게 필요하니까 식이 변함이 없으려면 n으로 앞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식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얘는 조건에 의해서 2로 수렴을 하고 얘는 n분의 4n-1이니까 4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8로 수렴을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두 가지 형태 주의해야 될 상황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8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an의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야? 가운데는 an만 있어야겠지. 그러면 an만 남겨놓고 써본다면 3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3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가 3분의 1로 수렴해. 얘도 3분의 1로 수렴해. 그렇다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3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 같은 문제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조금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바로 식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은 뭐 컴마도 상관없고 리미트 3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과 얘가 3분의 1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이므로 사실은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써도 상관없어. 선생님이 쓰라고 했으니까. 샌드위치 정리 혹은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3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등비수를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이런 거는 사실은 간단한 형태야. 왜냐면 r의 n제곱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사실은 조심해야 돼? a의 r의 n제곱 이런 형태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한번 볼게요. 일단 수렴 조건 r의 n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면 되겠다. 2 곱하고 1 빼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x의 범위는 2 곱하고 마이너스 1 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r이잖아요. r의 n제곱이니까 r의 범위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사이 있고 1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1을 더해주면 0 로그 x 2 이렇게 되겠죠. 로그의 부등식을 해결해주기 위해선 모든 항을 로그로 바꿔야겠습니다. 로그 x가 로그 1, 그 다음에 로그 100이 되겠죠. 미시 10인 상형 로그로 바꿨기 때문에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진수를 비교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뭐 3번 문제를 한번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렇게 생겼어. 1 플러스 x 더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럼 이거의 수렴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x n제곱이 있네?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이면 수렴합니다. 라고 구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뭐도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수렴하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 나오잖아요. 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곱하면 0이잖아. 수렴하죠.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x 1 이렇게 써야겠죠. 웬만한 문제집에는 다 나와 있는 문제일 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잘 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라고 했었죠. 형성평가를 잘 받는가 모르겠네요. 아래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이것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상태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R이 한 2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2에 주어진 R의 n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플러스 R을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수가 중요하죠.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2니까 이거 어디로 수렴해? 최고차항이 결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얘네들이 극한을 결정짓겠구나. 근데 얘가 r 곱하기 r의 n일 것이고 얘가 r의 n제곱 플러스 r일 테니까 얘는 r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점점 이제 요 생각이 점점 이제 사라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항상 제일 복잡하지. 나머지는 되게 간단하지.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 그럼 r이 대략적으로 2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을 하면 얘는 0으로 수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n이든 n 플러스 1이든 상관없이 얘는 다 0으로 가버리지. 0, 얘도 0. 뭐만 남아? 1분의 r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r로 수렴이 되겠죠. r이 1일 때 더 쉽지. 집어넣는 거야.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 1로 수렴을 하겠네요. 다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다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11번 보겠습니다. 발전 문제지만 사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AN이 우리도 한번 다뤄봤잖아요.
홀수항과 짝수항으로 나눠보래. 그러면은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해보면 되겠죠. 아니면은 그냥 an 자체를 쭉 구해봐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그냥 내가 거기서 골라서 판단을 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문제 형식이 좀 있으니까 a의 2n-1과 a의 2n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넣어볼게요. 홀수항이니까 1, 3, 5, 7, 9를 넣으면 될 거 아니야? 1 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떤 형태의 수열이야?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1. 그 다음에 90이 아니라 180을 더 갔어. 180을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사인 2분의 3파이. 그리고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발산. 발산. 그 다음에 2에는 사인 2n, 그러니까 2를 집어넣는 거지. 2를 집어넣으면은 파이, 그 다음에 사인 3파이가 아니라 2 집어넣고 4 집어넣으니까 2파이. 뭐 이렇게 되겠지. 사인 파이는 얼마야? 얘는 0이잖아. 얘도 0이네. 당연히. 그럼 얘는 0, 0, 0, 0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 예전에 했던 정리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얘가 보니까 AN이 짝수항은 수렴을 하는데 홀수항은 수렴을 안 하네? 그럼 AN은 수렴에 발산해? 당연히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수렴을 해야 돼. 다 어디로?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 이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 원수열인 AN도 수렴을 한다라는 정리로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12번 보겠습니다. 사고력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사고력은 어디에서 요하는 사고력이야? 수원 파트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인 거죠. 그래서 수원 파트를 잘 학습을 했으면 되고, 수열의 극한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라고 함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차피 AN 자체가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의 세력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 형태고, 또 마침 부등식이 예쁘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이 가운데 어떤 AN을 이걸로 만드는 게 목표인 거거든. 그런 거잖아요. 적당하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조작 중에 뭐가 붙어 있어? 이제 1부터 n까지 AK라는 시그마가 붙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랑이의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런 얘기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에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 분의 1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잖아요. 어차피 모든 항에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각 항들을 다 더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성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원의 아이디어란 말이야. n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 더하기는 도움이 안 돼. 급수에서는 뺄셈이 필요해. 그래서 뭘 해주는 거야? 유리화를 해주는 거죠. 유리화를 해주면은 얘가 숫자가 크니까 얘를 앞에 걸로 보고 이거 빼기 뒤에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모는 1이 되고 제곱해서 이걸 뺐으니까 분자는 루트 k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앞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분모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똑같은 녀석이 될 거고 얘도 만들어주면은 시그마 빼기가 필요하니까 1부터 n까지 얘도 2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뺀 거야. 분모는 1이겠죠. 분자는 뭐만 남겠어? 루트 k 플러스 2에서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형태를 조금 봐야 돼. 뺄셈으로 소거를 시킬 때 가장 좋은 틀은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가 큰 숫자라면 쭉 써도 상관없거든. 근데 이것처럼 역, 역순으로 되어 있을 때 큰 숫자가 앞에 있는 경우는 쭉 연속해서 쓰면은 소거되는 게 잘 안 보입니다.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1 집어넣으면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2 집어넣으면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벌써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것만 쓰면 되겠죠, 이제. n 집어넣으면은 n 플러스 3, n 플러스 2. 여기까지 이렇게 죽겠지. 뭐만 남아? 이 녀석하고 이 녀석만 남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남는 녀석은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똑같고 이쪽에 남는 녀석을 한번 보면 1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2 집어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또 이렇게 없어지네. 이렇게 없어질 거란 얘기잖아요. 마지막 걸 쓰면은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고 요렇게 없어지겠죠. 뭐가 남아있겠어? 얘랑 얘가 남아있겠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녀석은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게 뭐가 만든 거야? 이 노랑이까지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제 루트 n분의 1로 나눠줬어. 루트 n분의 n 플러스 1 나누기 루트 n 플러스 1 나누기 루트 n 플러스 1.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뒤에는 어차피 상수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뭐가 결정해? 최고차항이 결정을 하겠죠.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둘 다 어디로 수렴합니까? 루트 1분의 루트 1이니까 둘 다 1로 수렴하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 같은 녀석이 되겠죠. 요 녀석도 어디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 1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극한의 아이디어입니까? 극한이 메인이긴 하겠지만 결국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아마 이 시그마에서 좀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딱 보면 어려워 보이죠. 막 이런 첨자 같은 거 있으면 기본적으로 엄청 쉬운 형태죠. 두려워 마시고 쉽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4의 x라는 지수함수,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인데 x가 n일 때 pn과 qn을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와 n보다 하나 더 간 녀석의 길이, 그러면 차이가 사실은 이제 뒤에서는 더 벌어졌을 거란 말이야. 이것보다는 더 차이가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좀 의외의 분자 녀석이 크겠지. 근데 어차피 n 플러스 1이니까 주어진 식은, 자, p의 n이 얼마야? p의 n이 얼마겠어? 4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서 x에다가 n을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이잖아. 그럼 여기는 4의 n제곱이겠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 q니까 3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pn, qn은 pn은 4의 n제곱, qn은 3의 n제곱. 너무나도 간단한 형태의 수열이 나오죠. 그럼 주어진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 qn 길이니까 4n에서 3의 n제곱을 뺀 거 분의 하나씩 더 갔잖아요. 그러면 4의 n 플러스 1에서 3의 n 플러스 1을 뺀 게 되겠죠. 둘 다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네. 근데 얘가 밑이 크기 때문에 요 녀석들이 극한의 결정을 짓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분의 4 곱하기 4의 n제곱, 4의 n 플러스 1입니까? 그래서 4로 수렴을 할 거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